자, 이번 시간에 교재 49페이지 나와 있는 양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간접 후변의 방지 나와 있는 질문이다. 1번 문항은 1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점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부분들은 여기 이제 양가로 2번에 간접 후변의 방지하고 한 장을 넘기셨을 때 3번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해서 관련 질문을 쭉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따로 뭐 출제 관련해서 언급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두시고 밑에 10번 공동체 관리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이란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관한 여기 양가로 1번에 관한 부분 취지 정도 일단 잠깐 볼까요?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의 공동체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라는 건 여기 보면 전자 투표죠. 밑에 이제 보시면 지문에 2번부터 해서 밑에 이제 박스 관련 기술인데 일단 그 여기는 취지 정도만 벌써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 결정 양가로 1번에 그 취지 정도에서 1번에 여기 이제 그 의미 정도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공동주택에서 누구를 선출하더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선출. 그래서 선출해서 그 후보자가 나왔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후보자가 일단 특정 선거구에 예를 들어 갑이라는 후보자가 나왔더라 했을 때 이 갑이라는 후보자 찬반에 관한 투표 기간 예를 들어서 5월 1일부터 5월 10일 10일간의 이 찬반, 나는 찬성이요 반대라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투표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까지인데 해필 여기 5월 1일 새벽에 미국 출장을 가서 언제 돌아오더라? 5월 15일 어디로 출장을 갔더라? 미국으로 출장을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반 투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법에서는 지금 이러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의 관리에 관한 어떤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뭐하더라? 본인의 찬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더라. 그러면 결국 여기 5월 1일 새벽에 출발해서 5월 15일 오목격 이 기간에는 맞지 않다 보니까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후보자에 내가 찬성반 의사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뭐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인터넷에 되는 어떤 그 장소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인터넷 접속을 해서 이 해당 공동 아이디하고 비번을 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해당 기간에 찬성 반대 투표할 수 있더라. 거기에 나와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결국 뭐를 통해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찬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 내용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이고요. 구체적인 방법, 박스에 가보니까 밑에 박스 내용 들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전자투표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 수 있다 없더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박스 음영조에서 지금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하더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라는 게 이제 박스 동그라미 1번에 음영을 주어지는 부분이고 문항 2번은 전자투표에 사전에 고지할 사항의 몇 가지를 사전 고지하냐가 이제 보면 51페이지 상단에 1, 2, 3에 따른 세 가지를 뭐하더라? 사전에 고지해서 전자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라고 해서 문항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한번 쭉 간단하게 여기다 그 취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지금 이제 주민 운동 시설을 뭐하더라? 위탁 운영할 수 있더라. 그래서 현재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지금 보면 주민 운동 시설, 주민 공동 시설이죠. 그래서 주민 공동 시설을 뭐하더라? 여기를 위탁 운영하겠더라. 그래서 지금 1번의 그 취지 정도 잠깐 볼까요? 주민공동 다수 시설이 있어 법에서 16가지 시설을 정해놓고 그 관련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위탁을 운영하고자 할 때 동그라미 1번의 취지 가보니까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 주체가 아닌 자에게 뭐하더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제 그 취지 나와 있고요. 자, 위탁 운영에 관련된 절차 관련해서 문항 2번에 가보니까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대상의 공동택에서부터 주상복합 건축물에 따라서 누군가는 제한하고 그 제한에 따른 동의를 얻어서 뭐하더라 이걸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가지 일단 먼저 확인했고요. 자, 그리고 일단 순서는 밑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은 뭐냐? 양가로 3번에 가보니까 지문은 자, 인근 공동주택 등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뭐더라? 이용의 허용이라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인근 공동 다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은 뭐하게 돼? 이거를 이용의 허용이다. 이용의 허용이다. 그래서 자, 여기도 그 문항 1번의 취지 잠깐 볼까요? 양가로 3번 1번. 자,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1번의 취지에 나와 있을 부분들은 자, 마찬가지 그러면 이 이용의 허용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분명히 이 제한을 했다면 누군가 동의에 의해서 이용을 허용하게 하는데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자 볼까요? 한 장을 넘겨서 보니까 지금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공동택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뭐하다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과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용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자 이제 그러면 방금 여기 2번하고 3번에서 각 1번에서 위탁 운영해야 되는 이용 허용하게 되는 절차상의 요건 한번 살펴봤었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 2번하고 3번에 있는 문항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개소에 따라 누가 제한하고 누가 동의할 건지 그걸 살펴보는데 문항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순서는 그럼 일단 양가로 2번에 위탁 운영에 관한 각각 2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주거나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을 주거나 대상이 되는 개소는 같다 틀리다 모두 동일하죠. 어떻게 돼요? 각각 그럼 일단 정리는 여기 이제 정리를 일단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일괄료 한번 정리하시고 지금 당장 밑줄 긋고 그 내용보다는 위탁 운영 관련된 2번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기역과 니은과 디귿하고 그 다음에 이용 허용에 관련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이 세 가지 각각의 2,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따른 이 대상에 관련 제한 동의 절차를 정리하고 같이 한번 일괄적으로 묶어가면 돼요. 각 개별로 정리하기는 여러분들 뭐 정리할 수 있겠지만 굳이 개별로 정리하보다 같이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가면 자 그럼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 기역은 이제 보니까 위탁 운영을 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 임대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제한은 누가 합니까?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A, B로 나누어서 입주대비 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이상 요청에 의해서 제한합니다. 자 그러면 동의는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제한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그래서 이제 기역에 해당한다면 이와 같은 제한 동의 절차를 니은이 이제 보면 건설 임대주택은 누가 제한합니까? 봤던 여기도 A, B에 따른 자들의 제한, 즉 그 중에 B번에 이제 가시면 여기는 임차인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서 그래서 A, B 요청에 의해서 제한했다면 동의는 얼마입니까? 동그라미 니은의 두 번째 줄에 임차인 과반수 동의를 그 다음에 디귿 디귿에 이제 보면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제한은 보니까 A, B 중에서 B번에 얼마가 나와 있습니까?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 그 A, B 요청에 의해서 제한한다면 동의는 입주자 등이 얼마? 과반수 동의를. 그래서 일단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하나 확인했고요.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으로 와서 기역, 니은, 디귿 바로 일단 이 해당되는 공동택 주상복합은 대상은 동일하고 이제 제한하고 동의만 확인 바로 들어가 보죠. 2번에 그 박스에 지금 A, B 중에 B번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 이제 둘 A, B 중에 어느 하나 해당 요청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동의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위에 두 번째 줄에 중간 끝 부분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입주자 등의 동의를 그 다음에 니은
이제 건설 임대주택도 마찬가지 A, B의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의 제한에 의해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결을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 동의를 그다음에 디귿 주상복합 건축물도 A, B의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의 제한에 의해서 동의는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해서 자 이제 그럼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따로 가기보다 혹시나 2번 양가로 2, 3번에 관련 동그라미 2번 관련 여기 기억하고 니을을 가지고 물었을 때 여기는 크게 이르게 한번 정리하면 제안해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제안은 2, 3번의 어느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제안은 보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들의 뭐 제안이라고 그랬을 때 그때 제안은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각각의 문항이자 보시면 각각 그 제안권자 중에 하나 중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B번이 있죠. B번에서 그 중에 이제 제안권자 각각 B번에 나와 있는 동의 요건은 얼마입니까? 입주자 등 또는 임차인만 다를 뿐 동의 요건에 관한 숫자는 여기는 얼마가 나온가요? 10분의 1 이상이. 그래서 여기는 제한은 이제 보시면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B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입주자 등 또는 임차인일 뿐 뒤에 요건에 관한 정족수 얼마가 10분의 1 이상입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제한했으면 뭘 해줘야 돼요? 동의입니다. 동의. 자 이제 그러면 동의를 하는데 동의는 좀 구분할 게 있어요. 동의는 구분할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의는 지금 양가로 2번에 위탁 운영, 위탁 운영에 있어서 동의는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제안에 의해서 위탁 운영은 동의는 얼마 동의가 필요하면 여기는 법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과반수 일괄 묶어버리면 되죠. 위탁 운영에 관한. 자 그럼 이제 3번에 이용 허용에 있어서 동의 요건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위탁 운영은 법으로 얼마 과반수라고 정했던 반면에 이용 허용에 관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일단 얼마나 최소 넘어야 됩니까? 최소는 보시면 과반, 최소 절반을 넘어간다면 구체적인 요건은 법으로 정하죠. 법에서 최소 얼마만 넘으면 되겠다. 절반만 넘어가시고 세부적인 동의 요건은 뭘로 정합니까? 해당 공동택의 관리규약. 그럼 예를 들어서 공동택에 따라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좀 세게 간다면 어떻게 돼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최소 얼마만 넘으면 돼요? 절반만 넘어간다면 최소 그 이후에 세부적인 동의 요건은 뭘로 정하세요? 규약으로. 그래서 각각 2번에 나올 여러분들 그중에 이제 보시면 제한은 그중에 몇 번만 기억하시자. B번에 나올 얼마가 10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은 분명 위탁 운영은 법을 얼마나 딱 정해놨지만 과반수라고 정했지만 이용 허용은 최소 절반만 넘어가신다면 나머지 세부 요건은 뭘로 정하세요? 규약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그 내용은 많은 가지만 결국 골자는 여기서 된다면 결국은 누가 제안하고 어떤 동의를 거쳐서 위탁 운영하고 이용 허용을 물어볼 것이니 그렇게 묶으면 좀 여러분이 정리할 내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 4번은 그리기 하나 묶고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4번 사업주체 어린이집 임대계약 처리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의 주민공동시설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서 임대계약을 하게 되는 그 주민공동시설 중에 몇 가지 대상 시설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라는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에 따른 세 가지 대상 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을 해결하고 할 때 그래서 여기는 1번은 그 세 가지 대상 시설 좀 체크해서 혹시나 세 가지 대상 시설 어느 하나를 물어보는 즉 물어본다는 건 주관식으로 혹시 언급이 됐을 때 쓰실 게끔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임대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두 번째 줄 입주예정자 얼마 서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입주예정자 과반수 그리고 대상 시설의 종류는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라 해서 시설에 관한 동그라미 1번 동의 요건하고 그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종류 정도 정리해서 1번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1번으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짓습니다.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하게 되면 지금 그 일정에 관한 부분도 정리가 되고요.
뒤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한번 확인 형태로 먼저 봐주실 부분들에서 쭉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제 관련 문제 쭉 기술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1장 문제 관련 쭉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 자, 교재는 이제 쭉 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갈 2장에 이제 가시면 공동체 전문 관리 및 회계 관리라 이제 그래서 페이지 72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 관리업자 관련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밑에 이제 72페이지 가시면 1번 나와 있는 문항에 일단 등록과 그 등록에 따른 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뭐 간단하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 등록하고 이제 변경 신고한다는 게 1번. 이제 관련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밑에 이제 박스 내용에 그 등록 신청 등에 1번부터 4번까지 기술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문항 세 번째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보시면 등록상에 이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변경 신고에 관한 그 기한 정도만 잠깐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자,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서류 첨부 제출한다. 그래서 뭐 지문은 길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 변경 신고 기한을 물어보면 며칠인가요? 15일 이내 일자 정도 하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밑에 이제 등록을 할 때 기존은 밑에 이제 박스에 가보니까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부터 시설 장비에 따른 총 네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이 시장구조에 등록하게 되는데, 자본금에 관한 금액 하나, 그리고 인력에 관한 것은 네 가지 가나 다라에 따른 네 가지 인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가나 다라는 여러분이 뭐만 구분하시자 그 산업 기사와 기능사 직군만 좀 구분하세요. 그 어느 경우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인지 뭐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자는 뭐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시설 장비 관련 장비는 두 가지입니다. 뭐 사무실은 빼고요. 그 중에 이제 보면 5마력 이상 양수기 한 대 이상하고 절연지환계 한 대 이상. 이 명칭은 절연지환계를 달리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누전 측정기. 용어만 같은 용어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뭐 장비 쪽에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절연 저항계란 질문을 줄 수도 있지만 대신 뭘 줄 수 있다? 누전 측정기를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는 그렇게 혹시 혼동하지 마시라 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질문을 줘도 용어를 줘도 맞더라라고 이제 하나 확인 장비 봐두고요. 자, 그다음 2번. 자,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2번 행정처분의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자, 이와 같이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관리다 뭐예요? 잘못하면 법에 따른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시장구조청에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말소가 됐으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다? 2년이. 그래서 문항 2번의 연수 2년 하나 확인하시고, 자, 밑에 4번 관리 관련해서 박스 4번에 가면 두 가지가 기술되어 있는 것 중에 문항 기억번 볼까요? 자, 기억은 이제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그 공동택을 관리하기 위해 누구를 배치합니까? 주택관리사 등을 관리하게 하는데, 그 배치된 관리사무소에 뭐 할 수 있다? 그만둘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관리사무소 재배치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 이내. 그래서 일자 하나만, 일자인데 보시면 여긴 지금 보시는 질문 중에 위탁관리. 자, 위탁관리는 그 관리사무소 결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 며칠 이내 재배치합니까? 15일 이내 재배치한다 해서 이건 일자 하나 나와 있었고요. 위탁관리는 하나 기억하시면 뭐또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자치관리요. 자치관리. 자, 위탁이든 자치든 보시면 이 두 가지 어느 관리 방식이든 간에 그 관리사무소에 누가 근무합니까? 관리소에 근무할 거예요. 그래서 위탁은 소장의 결혼이 발생하면 15일 이내 재배치라고 되어 있다면, 자치관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선임해서 근무하겠는데 그 소장이 그만뒀다. 즉 결혼이 발생하면 며칠 이내에 재선임할까? 선임이라는 표현은 뭐 배치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자는 여러분들 보면 여기 15일하고 며칠만 잠깐 구분하자. 그래서 자치라면 위탁은 15일인데 자치라면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결혼 시 일자에 관한 위탁은 15, 자치관리는 며칠? 30일 이내. 그래서
4번에서는 뭐 기억번 정도 체크 일자 하나 확인하시고 박스 벗어나서 문항 6번으로 갑니다. 6번. 6번은 지금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한 이 법. 이번에 공동관리법에 규정했는 거 외에는 민법 중에 무슨 규정으로 존재가 되기는 용어 하나 체크. 위임에 관한 지문 하나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위임에 관한 규정을 뭐하더라? 적용합니다라고 해서 하나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부분들은. 자, 그러게인지에서 하나 정리하고 이제 행정처분 한번 볼까요? 2번입니다. 행정처분 여기 한번 설명하죠. 자, 이제 주택관리에 대한 이 행정처분인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정리. 자, 행정처분을 이제 정리하는데 일단 2번에 이제 주택관리에 대한 행정처분. 2번에 이제 행정처분을 보시면 되는데 볼까요? 일단은 자 문항 1번 한번 읽어보시. 1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볼까요? 1번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역, 니은 또는 지읒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은 거기까지 잠깐 사선을 꺼놓고 일단 이렇게 한번 볼까요? 행정처분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할 부분들은 뭐를 정리하셔야 되냐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등록 말소입니다. 등록 말소. 등록 말소라는 건 주택관리업 등록했던 그 등록을 뭐 하겠다? 말소하겠다는 거 말소. 말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소는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두 가지 하게 되면 필요적입니다. 필요적이라는 건 주택 관리업을 반드시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지금 봤던 1번 문항의 그 세 번째 줄에 기역, 니은, 지읒에서 필요적 등록 말소는 지금 기역과 니은과 지읒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더라? 등록을 이때는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등록 말소에 여기다가 일정 사유를 줬을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 물었다. 어떻게 물었다? 다음 사유 이 행정처분 사유 중에 임대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어요. 그러면 아닌 것은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 뭐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필요적 등록 말소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로 밀어갈 수 있어요? 임의적. 그렇죠? 그러면 임의적 등록. 그러면 임의적 등록 말소 이때는 필요적은 선택할 수 없죠. 왜?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지만 임의적 등록 말소는 이때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임의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놓고 판단을 해보니 사유가 중하면 그때는 뭐합니까? 등록을 말소할 수 있죠. 등록을 말소합니다. 그런데 등록을 말소하기에는 사유를 놓고 판단할 때 그 중하지 않다면 대신 말소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임의적 등록 선택지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임의적 등록 말소에 해당한다면 사안을 놓고 봤는데 중함은 등록 말소에 있지만 대신 사유관리에 중하자면 등록 말소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임의적 등록 말소 따로 정리할 것 같다. 뭐만 정리한다면 세 가지만 정리하면 나머지 뭘로 가더라? 임의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주택관리업을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를 물어도 고를 수 있고 다음 중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아닌 거를 고르라게 뒀다. 이 세 개를 빼 나머지는 다 뭘로 가는 거니까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정리하니까 순서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럼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자, 한 장을 좀 넘겨서 자, 기역 봐보니 자, 기역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니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은 받은 게 아니라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는 니은번하고 자, 그 다음에 지읒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이 법에 정한 사업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한 경우라면 그래서 기역, 니은, 지읒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뭘로 밀어갈 수 있다? 임의적인 사유죠.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를 일단 요건 정리했으니까 마무리하고 임의적인 사유란 것은 사안별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에 대해서 등록 말소가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때 여러분들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하나 하고 영업정지 명하여야 한다 하고 그다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주택관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뭘 하나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임의적인 사유 중에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즉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앞쪽으로 한 장을 넘겨서 73페이지 하단에 방금 세 번째 줄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다음에 가보니까 시효 또는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하 영업의 전부터 일부의 정지를 명한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건 임의적인 사유 중에 다가 아니라 그중에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더라? 두 가지가 해당된다. 그래서 보면 시효다고 이용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뭐더라? 영업정지를 명한다. 그러면 임의적인 사유 중에 이 두 가지를 빼 나머지는 뭐하더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요. 그 명할 수 있다는 건 선택지가 하나가 여기도 하나가 더 있더라.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문을 닫을 수 있죠. 해당 행정처분 기간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뭡니까?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문을 닫는 대신에 뭘로 가름할 수 있다? 돈을 내겠다. 그 돈 내는 돈이 무슨 돈? 이게 과징금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좀 더 살펴보고 그러면 자 영업정지를 명한다는 사유 이 시효다가 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영업정지를 어느 경우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명하여야 되는지에서 시효 자, 한 장을 74페이지 다시 박스로 가서 시효 가보니까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라면 이응,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 선충 등 이 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래서 시효 이응은 뭐더라? 이때 필요적 영업정지로 해당 행정처분계도 뭐더라? 문을 닫아야 됩니다. 따로 대체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일단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정리하는 것 첫 번째 필요적 등록 말소의 몇 가지를 정리했다? 세 가지 정리했다면 임의적 사유 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일단 이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하시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볼까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선택지가 하나 더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대신 뭘로 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밑에 지문에 그 박스 잠깐 볼까 박스에 자 박스에 가시면 지금 동그라미 2번의 박스 관련해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이 나쁘다 이제 그래서 문항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중에 자 1번 볼까요? 자 과징금은 영업정기간 1일당 3만 원을 부과하되 영업정기일구 며칠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과징금에 관한 규정 중에 일단 크게 두 가지 나눴을 때 부과에 관한 기준에 봤을 때 하루 얼마가 기준을 삼습니까? 3만 원. 1개월 얼마를 3천만 원 계산했을 때 최대 상한액은 얼마? 이 상한의 금액이 이제 개정이 됐어 이번에 지난해까지 1천만 원이었던 게 이번 얼마로 바뀌었더라? 이번 25시험 대비 이 금액이 2천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될 때 일단은 얼마를 초과해서 2천만 원 초과하자는 범위에서 최대 상한액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을 초과하자는 범위 일단 금액이 결정이 됐고 통지를 했겠죠. 그러면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에 관한 지문을 밑에 내가 가보니까 문항 3번 자,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여기를 수납기관에 납부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문제가 있다. 해소로부터 며칠이나 납부합니까? 7일 이내. 그러면 과징금은 부과에 관한 숫자 몇 개? 3개. 납부에 관한 기준의 숫자는 몇 개인가요? 납부는 며칠 이내 하십시오? 30일. 문제 있다. 해소되고 며칠 이내? 7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뭐에 관한 걸 기억합니까? 과징금에 관한 이 규정에 따른 숫자 몇 가지? 부과 관련 하나, 둘, 셋, 납부 관련 하나, 둘, 총 몇 가지? 5개 숫자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부분들에서. 일단 그게 이제 과징금에 관한 부분까지 해서 여기는 1번하고 3번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은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하나 확인하시고요. 지문은 지금 그와 같이 지문을 좀 정리했었고요. 하나 정리하고 있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일단 요걸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자, 지금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크게 세 가지. 일단 여기 이제 표로 쭉 표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꼭 필요적 사유 몇 가지, 세 가지. 필요적 영업 정지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임의적인 사유, 명할 수 있다 해서 과징금 관련 몇 가지, 5개 숫자를 기억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혹시나 지문에 혹시 이제 보시면 필요적 등록 말소 몇 개,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관련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거를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지문을 주면 맞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 해당이 됐을 때 이와 같은 과징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행정처분을 대신에 뭘로 가름할 수 있다?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지문을 주면 O일까요? X일까요? 안 되죠. 반드시 문을 닫는 데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부분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임의적인 사유적 영업 정지를 명하였는데 여기 이 시효하고 이응 중에 해당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여기도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지문은 주면 이것도 OX다. X. 왜냐하면 이 해당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 기간 동안 반드시 문을 닫으면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세 뚜를 뺀 나머지 임의적인 사유 관련해서 주면 그때는 뭘로 가름합니까? 이 행정처분, 이 영업정지 가름 대신 뭘로 갈 수 있다? 과징금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정리해서 문항을 봐두시면 될 것 같죠. 이제 그 관련한 부분이 사유는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현재 74페이지 그 문항 2번 잠깐 볼까요? 자, 시장 군수구 정장은 주택관리업자가 1회 D급부터 B급까지 치읓 및 키역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라. 이거는 뭘로 담겼죠? 여러분들 뭐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세 가지하고 둘을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갈 수 있어요?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 정리해서 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가름할 수 있다? 영업정지를 가름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항을 하나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 이렇게 이제 해서 현재 75페이지 그 행정처분에 관한 별표 위에 문항 4번까지 하나 정리를 했었고요. 부분들은 여기 이제 등록 말소에 관한 요 부분하고 하나만 이제 추가 한번 정리해 봐. 뭐를 하나 여기 이제 빠지긴 했었지 하면 여러분 하나 그 여백에다가 74페이지 어느 여백에 한번 하나 적어 두실게. 자, 보니까 이제 이 사유는 등록 말소는 필요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이 말소가 돼 있고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될 수 있어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주택관리업자가 잘못했죠. 근데 사유에 따라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않습니까? 위탁을 준 공동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다 보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통보해야 돼. 통보.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때 사전에 그걸 알려주서라 그래서 최소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기 최소 얼마 전에 그거를 알려줍니까? 그래서 통보기한의 행정처분하기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알려줄 거냐? 그럼 여러분이 주택관리업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누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개월 전까지 여기는 숫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만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당연히 선정을 했던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게 뭐 합니까? 사전에 뭐 하세요? 통보한다 그래서 여기는 요 등록 말소는 지금 설명 이 지문 외로 추가적으로 등록 말소를 하거나 영업정지 행처분한 최소 얼마 전에 통보하면 1개월 전에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 회의에 통보한다는 것까지는 하나 적어서 정리를 해둘까요? 자, 이제 그러게 해서 하나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박스표로 한번 가볼까요? 75페이지에. 자, 이제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이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중에 일반 기준에서 나와 있죠. 부분들에서 일반 기준은 지금 크게 세 가지, 가나 다에 따른 세 가지 이제 그 내용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보시면 1번 중에 가번은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2번 나번도 이제 보시면 의미하고 숫자 정도만 잠깐 보시는데 자 나번입니다.
나번에 가면 지금 지문이 같은 등록 사업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지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면 등록 사업자, 뭐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등록 사업자죠. 그래서 등록 사업자를 여기를 지우시고 여기를 주택관리업자로 좀 수정해 두실까 부분들이 그래서 뭐 여기 그것만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변동 없기 때문에 이것만 바꿔서 같은 등록 사업자를 누구로 바꾸자? 같은 주택관리업자로 바꿔서 그래서 이거 하나 수정을 해서 자 수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볼까요? 같은 주택관리업자가 둘 이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이제 그래서 1번을 가본 1번에 가장 무거운 위반의 처분 기준이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 말소 처분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영업정지, 또 다른 등록 말소.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사유가 등록 말소 행정처분의 사유였던 그때는 무슨 처분합니까? 등록 말소하겠다는 게 1번. 2번은 각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는 가장 중한 처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대.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 기간은 영업정 합산 기간이 몇 년으로 역시 넘더라. 1년을 초과한 때 몇 년으로 합니까? 1년으로 한다. 그래서 반가로 2번 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자, 시장 군수 구청장 위반의 동기는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이 다음에 해당한 사유를 고려 밑에 나와 있는 반걸 1, 2에 따른 가중 감경사를 고려해서 감옥 및 남옥에 따른 행정처분은 뭐하더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 얼마 범위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양가로 가중 영업증 몇 년을 초과할 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로 닫고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이어지는 자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뭐더라? 일단 양가로 잠깐 놔두시고요. 양가로 놔두고 자 등록 말소인 경우에는 양가로 놔두고 몇 개월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자 양가로 가봤더니 법의 법 53조 1항 1호, 2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제외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그걸 좀 풀었으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시기 쉬웠을 건데 자 좀 전에 지금 등록 말소 저기에 설명했죠. 등록 말소는 크게 뭐가 있다가 등록 말소는 필요적 등록 말소하고 또 임의적 사유에 해당이 됐지만 사안의 판단에서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중하면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는 구제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말소하지만 그래서 현재 양가로 가보시면 양가로에 법의 1호, 2호, 9호 있죠. 그래서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지문에 1호, 2호, 9호가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 2, 9호란 것은 필요적 등록 말소 세 가지를 말한다. 즉 그러면 등록 말소에는 무슨 등록 말소는 제입니까? 필요적 등록 말소는 제외한다는 그 부분들이. 그럼 그 세 가지 그러면 여기 이 필요적 등록 말소가 아니라면 일단 그러면 나머지 뭐밖에 남아 있어요?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중개에서 무슨 처분하고자 할 때 등록 말소. 그러면 이 임의적인 사유에 따른 사안별에 따라 판단이 중하다. 무슨 처분하겠다. 등록 말소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다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반가로 2번에 따른 뭐가 있다. 감경 사유. 그럼 이때 감경 사유가 있다. 그럼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 감경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때는 뭡니까? 등록을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대신 등록을 말소하는 대신에 감경을 하는데 뭐 몇 개월에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필요적 등록 말소 혹시 뭐 셋 중에 세 개든 그 중에 하나 언급하고서 기역, 니은, 지읒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경사를 고려해서 6개월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감경할 수 있다? 안 되죠. 왜? 반드시 말소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소란 것은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이 규정은 어디는 관계없다. 필요적인 선택 여지가 없다 하더라. 그래서 그러게 이제서 행정처분에 관한 지금 다번에 관한 지문에 내용 하나 정리했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 일반 규정에 방금 봤던 가나 다 일단 여기 이제 그 중에 숫자는 지금 여러분이 일단 숫자로만 여기 한번 일괄 한번 정리해. 숫자는 그 중에 이제 봤던 거니까. 자, 가중한 기간은 몇 년을 초과 몇 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1년. 얼마 범위에 가중 감경할 수 있다?
2분의 1.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강간 이 관련해서 영업정지 행정권을 보면 여기는 개월이 몇 개월인가요? 6개월. 그럼 일단 여기 일반 기준에 관한 지문 중 혹시나 수치화해서 물어본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합산기간 몇 년 초과할 수 없다? 1년. 가중감경 얼마? 2분의 범위에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얼마까지 처분할 수 있다? 6개월 정도로 감경할 수 있다고 여러분 숫자 하나, 둘, 셋. 나머지 의미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자. 넘겨보시면 이제 76페이지부터 해서 77페이지까지 상단에 가보니까 이제 개별 교재나 박스표를 집어넣어서 가부터 마지막 카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필요적 사유도 들어있지만 임의적인 사유에 따라 좀 전에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인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여러분이 뭐 합니까? 사안이 종합 무슨 처분할 수 있지만 등록 말수 있지만 사안이 경험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 행정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현재 박스 중에 여기 이 위반 행위에 따라서 1차 위반할 때, 2차 위반할 때 그리고 3차 위반 시에 따른 각각의 주어지는 위반 행위별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이 다 기술됐죠. 부분들이. 근데 아직 지금 현재 24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택관리업자들의 행정처분에 따른 지금 일반 개별 기준 중에 뭐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냐면 영업정지 이 주어지는 사유별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 각각 1, 2, 3차 관한 여러분들이 언급된 적은 아직은 없어요. 부분들. 근데 언급이 안 됐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정리할 이 위반 행위별의 내용이 많아지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런 출제는 보면 차후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이 주택 관리업자들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반 행위별에 1, 2, 3차 행정처분은 따로 정확히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게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시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돼요. 간단히 저는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제 아직은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시험 출제 24회 문제를 전체 확인해 봤을 때 아직 여기서는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아직은 여기는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됐다는 보시고 대신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여러분 현재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요거는 버린다 하더라도 최소 지금 요 박스를 통해 쭉 설명해도 여기까지 하면 이 부분 여러분 정확히 정리 꼭 하셔야 될 부분들. 왜냐하면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출제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적인 임의적을 고른 것도 물어보지만 과징금하는 것도 물어보고 방금 지어지긴 했지만 이 사전 통보 기한은 몇 개월, 1개월 전에 누구 이때 페이까지 해서 여기 지금 이 개별교사 영업정 행정편 주어지는 사람 요거는 대신 버리자. 대신 이거를 버린다 하더라도 대신 뭐는 하자. 이 버리는 지문 이전까지 설명을 했다 여기까지 여러분 꼭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근래 조금 뜸했을 뿐이지 이전까지는 객관식, 주관식 모두 출제 빈도 상당히 높게 이제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시기를 좀 바랍니다.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밑에 박스를 벗어나면 3번에 나와 있는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 관련한 언급되는 지문들의 내용 몇 가지를 쭉 정리하시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3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